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대학 선택 시에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3가지의 통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또는 진학할 대학을 선택하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입니다. 대학들이 제시하는 객관적인 사실과 수치를 봐야 하고 그에 더해서 나의 취향과 선호도까지 고려해야 하니 말입니다.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의 4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 대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려하지 않아도 좋은 통계들이 있습니다. 대학이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학생 입장에서 그렇게 유용하지 않은 수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 수업의 규모입니다. 이것은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수치입니다. 모든 수업 중에 60%가 20명 미만의 학생들로 구성이 된다면 이 말은 대체로 수업 규모가 작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교수가 학생들과 1대1로 대면하기가 좋고 또 수업 구성원들끼리 더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가능하며 강의식 수업보다는 토론 위주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수 대 학생의 비율은 모든 단과대와 전공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수업 규모는 사실상 수업의 종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이나 수학에 기초를 둔 수업은 대부분 똑같은 표준적인 내용을 가르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해서 학생들을 평가합니다. 그러니 스템 수업들은 학생들의 숫자가 많을 가능성이 크고 한 반에 수백 명에 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문학 수업에서는 교수들이 각 학생을 주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교수들이 각 학생의 개인적인 견해를 이해하는데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이에 따라 최종 성적을 줘야 하니 수업 규모가 작은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수업의 규모는 어려움의 정도가 깊어질수록 더 작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신입생 때 화학개론을 들으면 학생 숫자가 훨씬 많지만 대학 4학년 때 듣는 물리나 화학 수업은 학생 숫자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과에서 일반적으로 더 세분화되고 특화된 전공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똑같은 개론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념적으로 연관이 있는 전공들은 본격적인 전공 수업에 돌입하기 전에 같은 개론 수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대학은 수요에 따라서 수업의 사이즈를 확대하거나 줄입니다. 특정 수업의 인기가 크고 많은 학생들이 수강하기를 원하면 이 수업을 맡아 가르치는 사람은 학생들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 정원을 늘려달라고 대학에 요청할지도 모릅니다. 이에 비해서 어떤 수업은 덜 보편적이고 틈새적인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특성상 수강생이 적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풀타임 교수의 비율입니다. 이것은 리서치 허브와 학업적인 사고기관으로서 대학의 성공을 보여주는 지표로 흔히 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통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수업을 맡아 가르친다고 해서 모두가 교수인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패컬티의 위치는 똑같지 않습니다. 실제로 모두가 교수라고 불릴 수도 없습니다. 주니어 강사, 시니어 강사, 부교수, 조교수, 풀타임 교수 등 다양하고 그 타이틀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가장 주된 차이는 타이틀 중에 일부가 종신직을 뜻하는 테뉴어와 함께 오고 또 어떤 것은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테뉴어를 보유한 사람들만 교수라고 불립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풀타임 패컬티라고 보면 됩니다. 풀타임으로 가르치기는 하지만 테뉴어가 없는 경우는 어떨까요? 그들 중에 상당수는 학위 취득을 목표로 하는 대학원생이고 또 다른 상당수는 풀타임 교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박사 후의 과정 포스트 닥터레이트의 연구자입니다. 이들 두 종류의 패컬티 모두 대학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대학의 교수가 될 사람들이고 연구 분야에 헌신하면서 영향을 미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들이 테녀를 받은 풀타임 종신 교수는 아닐지라도 대학은 종종 이들을 학부생을 가르치는 데 투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학에서 학부 수업 중에 적지 않은 비율을 풀타임이 아닌 패컬티 멤버들이 맡습니다. 아직 테뉴를 받지 않은 패컬티가 수업을 맡는 것은 대학 입장에서도 효율적이기도 합니다.
이들을 고용을 하면 비용이 덜 들 뿐만 아니라 대학원생과 박사 후 과정의 연구자들이 자신의 지식을 교육 현장에서 발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학생 대 교수의 비율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학이 공표하는 수업의 규모는 모든 학과, 모든 수업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생 대 교수의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전공과 수업에 따라서 교수진과 접촉할 수 있는 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실상 학생 대 교수의 비율보다 현실에서 크게 작용하는 것은 학생 개인의 역량입니다. 수업을 맡은 패컬티는 항상 오피스 아워를 가지고 학생들이 이 시간에 와서 질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학생은 오피스 아워를 활용을 해서 수업 때 배운 내용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습니다. 교수와 대화를 나누며 가까워지기에 좋은 시간도 바로 이때입니다. 토론에 기반한 수업에서는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교수에게 많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과 교수와의 관계는 전적으로 학생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교류를 시도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교수가 먼저 다가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육 전문 컨설팅 그룹 어드미션 메서스 진아킴이었습니다.